유전 물질의 용어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봤을 용어들이긴 한데 아마 뜻을 물어보면 잘 대답은 못할 거예요. 유전자, 유전체, 유전자풀. 이 용어는 이거 몰라도 문제는 다 풀 수 있어. 문제랑 상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개념적으로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그런 개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쌓여 있어야 단단해지거든. 직접적으로 문제 푸는데 이용되진 않지만, 이 중에서 유전자는 뭐냐면, 유전자는 DNA를 구성하는 DNA의 특정 염기서열입니다. 특정 염기서열. 그러니까 DNA는 여러 개의 염기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염기들 중에서 특정 염기들의 선서가 바로 유전자라고요. 형진아, 여기 회색 캐비넷 보면 종이 들어있거든. 조심해서 종이 꺼내서 저 아래쪽에다 넣어서 좀 프린트 좀 해줘. 자, 유전체라고 하는 건 이런 유전자들 중에서 한 개체의 모든 유전자를 말합니다. 모든 유전자. 그러니까 한 마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전자를 합쳐서 유전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유전자 풀은 뭐냐면 같은 종의 모든 개체의 유전자. 모든 개체의 유전자를 합쳐서 유전자 풀이라고 합니다. 이제 범위가 점점 커지죠. 전부 다 유전자를 뜻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 유전자 중에서 그 범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좀 보이니? 자, 그리고 유전체는 다른 말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게놈이라고 하거든요. 게놈. 자, 이 게놈이 합성어야, 합성어. 유전자를 뜻하는 쥔과 염색체를 뜻하는 크로모솜이 합친 거예요. 크로모솜. 얘는 유전자를 뜻하는 말, 얘는 염색체를 뜻하는 말. 그래서 이 유전자하고 염색체를 합쳐서 유전체라고 이름 용어를 붙인 거. 자, 그러면 이러한 유전자들이 우리 몸 안에서 또 생명체 세포 안에서 어떻게 구성되고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들어봤니? 통과 때 혹시 배워? 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상, 단, 염기로 이루어져 있는 단위체입니다. 자, 인산, 당, 염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인산, 당, 염기 중에서 얘만 산성을 띠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 뉴클레오타이드가 산성을 띱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여 있는 건 뭐라고 하냐면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많이 모여져 있는 이런 물질들이 핵 안에 이렇게 모여 있어. 그래서 핵 속에 들어있는 산성 물질이다. 그래서 핵산이라고 합니다. 핵산, 뉴클레익 엑시드. 그래서 핵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DNA와 RNA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A가 바로 엑시드란 뜻이에요. 엑시드. 그리고 앞에 있는 이 D는 구성하고 있는 당의 종류가 좀 달라요. 얘는 디옥시리보스, 얘는 리보스. 구체적인 거는 통화 때 배우시고. 그래서 이 DNA와 RNA 중에서 DNA는 이중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 RNA는 단일가닥이죠. 왜 그런지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봐. 얘는 왜 DNA 두 가닥으로 되어 있고 얘는 왜 단일가닥일까요? 기능이 다르기 때문이죠. 얘는 어떤 기능? 정보를 저장하고 유실되면 안 돼요. 그럼 구조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야 되니까 두 가닥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얘는 전달의 목적이면 정보를 빨리빨리 해석을 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돼. 그럼 두 가닥이면 안 되죠. 두 가닥이면 풀고 이걸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전달하려면 정말 한 가닥인 게 낫죠. 그죠? 그래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닥, 한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바로 DNA와 RNA이고, 그럼 이 DNA는 정보를 좀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안정성이 높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DNA가 혼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구조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묶고 있습니다. 그 단백질을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 해요. 히스톤 단백질. 이 DNA가 히스톤 단백질을 같이 이렇게 묶고 있더라. 아래쪽에 그림이 있지. 위쪽에 있나? 뭐야 이게? 다르지? 이거 그냥 이 형이구나. 그림 있니?
우리 문제 그림이 있어. 자,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밑에 그림이 있으니까 그림 좀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동그란 알갱이가 챙겨 있는 게 바로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을 이렇게 묶어서 존재한다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러한 단위체를 뭐라고 하냐면 뉴클레오솜이라고 합니다. 뉴클레오솜. 그러니까 뉴클레오솜은 DNA보다는 큰 범위죠. 맞죠? 뉴클레오솜을 이루고 있는 게 DNA와 단백질이니까. 하지만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의 기본 단위죠. 이 DNA 사이에 두고 뉴클레오솜과 타이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좀 헷갈리게 문제를 좀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NA를 기준으로 해서 큰 거는 뉴클레오솜, 작은 건 뉴클레오타이드. 알겠죠? 기억해줘. 자, 이런 뉴클레오솜이 많이 모인 걸 뭐라고 하냐면 염색사라고 합니다. 염색사라고 하고, 염색사가 응축이 돼서 꼬여져서 한 곳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걸 바로 염색체라고 합니다. 근데 물질의 특성을 알면 이게 조금 힘든 걸 좀 알 수 있는 게,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타이드를 구성하는 인산이 산성을 띠면서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잠깐만, 전체적으로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다 나머지는 다 중성을 띠니까.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는 DNA와 RNA도 각각 산성을 띠고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얘도 산성이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어요. 자, 그러면 이런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뉴클레오솜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따라서 염색사도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죠. 그러면 염색사가 이렇게 한 가닥이 쭉 있는데, 염색사가 이렇게 있어. 좀 적지만. 근데 이 부분하고 붙으려면 이렇게 꼬여서 이제 붙어야 되는데, 얘도 마이너스를 띄고 얘도 마이너스를 띈다고요. 그럼 무슨 힘이 작용해요? 청력이라고 하는데 내 청력은 자기력이야. 반발력이라고 해야 돼요.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해서 서로 밀어낼 거죠. 그러니까 붙을 수가 없다고요. 같은 전기를 띠니까. 그래서 이거를 꼬여주게 하고 염색사를 염체로 이제 응축하는 하기 위해서는 DNA만 있으면 절대 붙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같은 그걸 띠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본드 역할을 해요.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단백질끼리 서로 붙으면서 꼬일 수 있게 되고 염체를 이룰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의 기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구조적인 안정성을 높여준다. 두 번째, 염색사를 염색체로 응축하는 데 관여한다. 응축에 관여한다. 자, 이렇게 기억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구성 체계가 유전물질 전체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래서 이게 대학교 가든 뭐 생명공학과를 가든 유전 학자가 되든 여기밖에 안 배우고 단 원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깊게 공부합니다. 이 물질을 좀 더 깊게, 이 물질을 깊게. 그러니까 지금은 뭉뚱그려서 배우지만 나중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공부하는 게 상위의 학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투도 마찬가지고. 생투는 여기 있는 물질들의 측면이 아니라 원리적인 측면이 좀 강해. 생명과학 1은 어떤 큰 틀을 좀 알려주고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좀 유전이 좀 약화될 것 같긴 해요. 유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유전 문제 푸는 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뭐 사고력을 키우기에는 좋지만 생명과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에서 유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좀 약화될 것 같고, 생투에서 그 유전 전사하고 발현은 혹시 안 배웠니 아직? 2학기 때 배우나? 이게 1학기 범위였어? 자, 좋네. 그래서 전사 번역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는 학문이 바로 생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통과를 잘 공부해 놓으면 생투가 좀 편할 거야.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배웠던 유전 물질에서 유전 물질의 구성 체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나오는지 필수 예제 문제 한번 1번 문제 풀어봐요. 여기 나와 있는 기억, 니은, 디귿이 DNA와 뉴클레오타이드 한 단위체 그리고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사. 그러니까 말을 좀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게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사야. 염색사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 DNA 동그라미 친 것 중에 하나래. 그러면 제일 큰 게 염색사잖아요. 그죠? 제일 큰 게 염색사니까 얘가 염색사겠죠? 그 다음에 DNA니까 니은이 DNA일 거고, 기억이 뉴클레오타이드겠죠.
이해되죠? 자, 근데 이 가에 나와 있는 그림은 뭐예요? 염색4죠. 근데 여기에 누클레오솜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으니까 왠지 누클레오솜 같은데 누클레오솜이 여러 개 붙어 있으니까 이 가 전체는 염색4죠. 염색4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디귿에 들어가겠다. 디귿에 체크하고 길이대 풀면 되겠네. 그러면 이따가 채점은 받을 거니까 본인이 푸세요. 기억은 풀어줘야 되겠다. 간은 간기의 세포 속에 존재한다. 간은 염색사인데 간기 때는 염색사로 존재하죠. 이따가 다시 해줄게. 간기는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사니까 맞는 말. 지금 배웠던 이런 유전물질들의 가장 큰 단위인 염색체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염색체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염색체예요. 상동 염색체도 염색체고 염색 분체도 염색체인데 이 상동 염색체와 염색 분체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한번 보자. 자, 상동 염색체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고 염색 분체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상동 염체. 상동 염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쌍입니다.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쌍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기억하면 안 되고 관계라는 개념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요. 관계다. 왜 관계가 중요하냐면 철수가 있고요. 영희가 있습니다. 이 둘은요 서로 친구 관계예요. 철수는 영희의 친구고 영희는 철수의 친구야. 그럼 철수 관계, 친구 관계죠. 그러면 둘이 합치면 친구가 몇 명? 친구가 2명이죠. 근데 절교했어. 너랑 안 놀아. 그러면 영희가 하나 없어졌잖아요. 그럼 얘는 친구 몇 명? 빵명이죠.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관계가 있을 때만 친구죠. 절교했으면 더 이상 친구가 아니니까 친구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상동 염체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에 그림 있는 염체로 표현을 할게요. 아이고 지금 안 되는데.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가 상동 염색체야.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상동 염체가 한 개, 두 개가 복제된 상처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림을 따로 그릴까? 그냥 따로 그림을 그릴게요. 둘이 상동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염색체와 이 염색체는 서로 상동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있을 때는 상동이 몇 개? 상동 염색체가 2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개라도 없어지면 이제 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래서 상동 염체가 빵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서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 자, 그러면 이러한 상동 관계, 이런 관계가 어떻게 하면 형성이 되는지가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가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아야 돼요.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염색체. 자, 그럼 부모들은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들이 각각 하나씩 똑같은 크기 염체를 줬다 하더라도 그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다르겠죠.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는 좀 다르잖아요. 물론 일부는 똑같을 수 있어. 엄마가 라지알 주고 아빠도 라지알 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염색체 들어있는 전체 유전자가 같진 않다는 얘기죠. 전체가 한 500개 이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같은 확률은 2의 500승분의 1이에요. 그럼 거의 0에 가깝죠? 그러니까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요즘 정부가. 그래서 이거는 눈에 가장 잘 띄는 색깔로 적어주세요. 유전 정보가 다르다. 유전적 구성? 유전적 구성이라고 하자. 유전자의 종류? 더 이해하기 편하게 유전자의 종류가 다르다.
상동 염체를 보자마자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항상 쉬운 문제든 어려운 문제든 상동 염체가 그림에 나왔다. 그러면 이게 상동 염체일지라도 속에 들어있는 정보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라고요. 알겠죠? 다를 수도 있다는 거. 물론 일부는 같을 수 있지만 그래서 좀 이상한 게 있어. X 염색체와 Y 염색체. X 염체는 일반적으로 좀 길고요. Y는 좀 짧아요. 그럼 이 X하고 Y 염체는 크기와 모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남자는 X, Y가 있지만 이 X하고 Y는 상동이게 아니게. 상동이 좀 헷갈리잖아요.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해 보니까. 맞습니다. 왜냐면 얘가 더 중요해요. 상동 염체에 대한 개념은 엄마하고 아빠한테 살아서 받는 거야. 하지만 크기 모양이 다르죠? 그래서 예외예요. 성염체는 그래서 예외다. 예외다. 그래서 X하고 Y, 남자를 구성하고 있는 성염체인 X하고 Y는 크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상동 염체는 맞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상동 염체는 유리되어 존재합니다. 유리되어 존재한다.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 알겠죠?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어야지만 상동 염체다. 자, 이거랑 비교해서 그러면 염색 분체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 크기와 모양이 같은 염색체 쌍 과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얘도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어떻게 하면 염색 분체 관계가 형성되냐면 두 번째 특징 같이 적을게요. 한 번에. 상동 관계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아야지만 상동 관계가 형성되지만 염색 분체 관계는 복제가 돼야 돼요. 복제되어 형성된 염색체입니다. 그러면 복제가 안 된 건 염색 분체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무조건 복제가 돼야지만 염색 분체이기 때문에 이따가 그 부분은 좀 헷갈리지 않게 정리 좀 해줄게 다시. 자, 그러면 복제가 됐기 때문에 크기와 모양은 당연히 같고 속에 들어있는 정보도 같겠죠. 맞죠? 좀 다르잖아요. 상동염색하고 개념이 완전 다르죠? 유전자의 종류가 완전 일치합니다. 종류가 같다. 자, 같은 크기와 모양의 염색체에다가 속에 들어있는 유전 정보, 유전자까지 다 똑같아요. 그게 바로 염색 분체고, 그럼 앞으로 염색 분체 쌍이 나오면 정보는 똑같겠구나 라고 하는 거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게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되는 그런 이론이라서 되게 중요한 내용. 자, 그리고 염색 분체는 부착되어 존재합니다. 떨어져 있지 않아요. 부착되어 존재한다. 그럼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게 없으면, 부착되어 있는 게 없으면 염색 분체는 없는 건가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문제를 좀 볼게. 밑에 다음 장 보면 문제들이 나와 있긴 하거든. 여기 보면 여기 필수 예제 4번을 보면 세포 안에 염체가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염색 분체 몇 개? 염색 분체가 0개예요. 알겠죠? 여기는 복제된 게 없어요. 이거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 아빠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럼 한 명한테 받은 다음에 복제된 게 없어요. 복제된 게 있다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으면 얘네들은 염색 분체인 거예요. 이해돼요? 실제로는 그렇다. 그래서 개념 때문에 그림을 좀 그릴게요. 이거는 조그맣게 같이 좀 그려줘도 돼요. 대립존재 개념 같이 설명할 거라서. 자, 이게 아빠한테 받은 1번 기호로 F1이라고 쓸게요. 아빠한테 받은 1번. 얘는 엄마한테 받은 1번. 그래서 얘네 둘이 각각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이 1번 염색체 한 쌍이 만난 거죠. 엄마한테 받은 거하고 아빠한테 받은 게 만나서 한 쌍. 그래서 상동관계. 그래서 이게 복제가 되면 이렇게 붙어서 존재해요. 이렇게. 자, 그럼 번호를 한번 써볼게. 자, 1번, 얘가 2번, 3번, 4번 쓰면, 자, 이 중에서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건 1번하고 3번이죠. 맞죠?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엄마한테 받은 거. 그리고 붙어있지 않고 떨어져 있고. 맞죠? 그럼 1번하고 4번도 상동이죠. 맞죠? 엄마한테 받은 거, 아빠한테 받은 거. 2번, 3번도 상동이고, 2번, 4번도 상동이고. 이게 됐니? 자, 그러면 염색 분체 관계인 거. 염색 분체. 염색 분체는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복제돼야 된다. 그러니까 1, 2번하고 3, 4번이 염색 분체죠. 맞죠? 1번, 2번 염색 분체 또는 3번과 4번이 염색 분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유전자를 한번 써볼게요. 이제 여기 1번 염색체에 여기에 라지의 유전자가 있다 치자. 자, 그러면 같은 위치에 2번 속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라지가 있어야죠. 왜 1번, 2번은 무슨 염체니까? 염색 분체니까. 복제가 된 거니까 여기도 라지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해되죠? 여기에 라지비가 있으면 같은 위치로 라지비가 있을 거고. 여기 스몰이가 있으면 같은 위치에 4번에도 스몰이가 있을 거고, 여기 스몰비가 있으면 여기도 스몰비가 있겠죠. 이거 라지비로 하자. 라지비가 있으면 라지비가 있겠죠. 자, 그럼 우리 맨델 법칙 우리가 배웠으니까 유전자형은 들어봤잖아.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 배웠죠. 그러면 그 유전자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번과 2번에 들어있는 라지A와 라지A가 유전자형일까요? 이게 아니라 상동 염색체 같은 위치에 있는 라지A와 스몰A가 유전자형이에요. 알겠죠? 이런 유전자를 바로 대립유전자라고 합니다. 여기 밑에 혹시 공간 좀 있니? 오른쪽 원래 2번에 공간을 좀 만들어가지고 쓰세요. 대립유전자가 뒤에 있나? 같이 써야 되는구나. 대립유전자. 밑에 공간에다가 대립유전자라고 쓰세요.